분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좀 많죠? 모두 똑같은 신발에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삼촌도 치마가 용가리가 별명인 태훈 씨. 그 용가리 미용실 원장님의 엣지 있는 헤어스타일이 연출되는데요. 이거 좀 다지나고. 첫 번째 야심작. 도끼빗으로 빗어넘기는 올백머리. 살짝 해줄까 피부 깨끗하게? 머릿결을 무시한 2대8 가르마. 원래 피부는 좋아. 얇은 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고기를 들어. 너무 웃기다. 밥을 안 먹었는데 느끼. 패딩은 어떻게? 이거 각도도 스타일 심히 걱정되는 그 순간. 구멍도 크게 나고. 걱정 마. 너보다 잘생겼으니까. 짜증나네 진짜. 진짜 용감한 발언이다. 어디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냐? 그 3분의 1만 쳐라. 개그맨 시험 보기. 형 그냥 가면 받아줘. 얼굴만 보고 그냥 문 여는데 합격! 원혁인 괜히 말했다 본전도 못 건졌네요. 자, 이제 촬영 시작. 지금 아빠 빼고 제일 잘해 다. 아빠만 제일 못해. 다 같이 한번 아빠 볼까? 아니 아빠라뇨? 그럼 이 건장한 10명의 아이들 모두가 아들이라고요? 공통점 우선 고향은 북한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 안전하고 안락한 가정이 없는 아이들인 거죠. 혹은 아예 가정조차가 없는 아이들. 아직은 꽃다운 10대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온 시간은 치열하고 혹독했습니다. 브로커 해가지고 돈 보내서요. 군대한테 돈 주고 너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넌 형제도 있고요. 막 걔 몸에다 꾼 하나 메고 저한테다 꾼 메고 연결해가지고 걷는데 가다가 죽던 여기서 굶어 죽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가다가 아무렇게 되겠지 하고서 죽을 각오하고 걷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생존과 싸워야 했습니다. 잡혀가지고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도망쳐서 또 왔어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들과 태훈 씨는 어떻게 한 가족이 됐을까요? 이 깔끔하고 야무진 손놀림의 주인공은 이 집의 주부이자 가장인 태훈 씨입니다. 먹는 것도 쌩이야. 10명의 아이들 부대가 부엌으로 몰려오면 밥상 위에선 맛있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먹성 좋은 10명의 아이들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여야 하는 태훈 씨. 아이들이 밥 먹는 동안에도 한쪽에선 라면을 끓이는데요. 안 드세요? 네? 얘는 먹고 먹을. 좁아야 못하지. 그럼 애들 늘 먹고 난 다음에 드세요? 아니 자리 나면 같이 먹고 자리 안 나면 나중에. 나중에. 이런 거 되게 혼신적인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줘야 돼. 이 집에 맛없는 음식은 없습니다. 태훈 씨의 솜씨도 솜씨지만 여럿이서 함께 먹기 때문이죠.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한창 나이의 아이들이 왔다 가면 밥상은 금세 초토화됩니다. 아이들이 먹은 후에야 밥상에 앉는 태훈 씨는 우리 엄마들의 모습과 꼭 닮았죠. 태훈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출판사에 사표를 던지고 장가도 미룬 채 10명의 아이들과 살게 된 건 이 아이 하룡이 때문입니다.
하룡이는 어느새 남한에서 6번째 성탄절을 맞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크리스마스라는 거 알았어요? 야 빨리 같이 가. 크리스마스 공지 아니야 몰랐어요. 전혀 들어본 적 없어요? 성탄절 이런 단어도? 네.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 크리스마스라는 거 보고 경험하고 이제 선물도 나눠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어려서 별 생각 없고 빨리 선물 가자, 주니까 빨리. 그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2006년 태훈 씨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10살 하룡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남한에 막 정착할 무렵 엄마는 지방에 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하룡이가 혼자 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이 캄캄했고 방에서 TV 불빛하고 소리만 들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애는 그 TV 보다가 지쳐 잠들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한 거예요. 막 설거지 쌓여있고 냉장고에 막 묵혀둔 반찬 있고 밥통에 밥이 막 몇 알 남아있으니까 딱 상황에 삼촌이 걔를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집에 전화했죠. 하루만 자고 내일 들어가겠다고. 근데 그 하루가 이렇게 됐어요. 뭔가 뭐 이렇게 계획한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한 적도 없었고 저는 그냥 직장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날 이후 태훈 씨는 하룡이의 총각 엄마가 됐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가던 하룡이가 달라졌습니다. 삼촌 오시고는 학교 끝나면 바로 집 가는 게 막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삼촌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는 학교 끝나면 가방 메고 바로 집으로 막 달려왔고 되게 집에 누가 있다는 것에 되게 너무 좋았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새터민들 사이에 태훈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식구가 늘었습니다.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는 마음으로 품게 된 아이가 이제 모두 10명이 됐습니다. 11명 대식구가 살다 보니 아침이면 정신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억처리가 들어가는가 싶더니 밖에선 덕수와 원일이가 기다리고 이내 진철이가 나옵니다. 한 번에 2명씩 들어가는데요 지금? 지금은 그렇지만 아침에는 학교 갈 때는요 아침에 3명씩 들어가요. 한 명은 변기통에서 머리 보고 한 명은 세면대에서 치아 닦고 한 명은 샤워기로 머리 감고 그다가 이제 3시 되면 이렇게 바뀌어 또 로테이션이 들으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삼촌으로 통하는 태훈 씨. 그런데 옷을 정리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덕철이, 원일이, 이건 내 거, 이건 하룡이, 이건 진철이, 덕수, 이건 원혁이, 이건 민석이, 이건 초딩. 진범이. 응, 아까 얘기했어 그 진범이. 진범이. 옷만 보면 딱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옷 보고 딱? 팬티 양말 다 알아요. 다리 나면 나올 거야. 팬티 세간의 다리? 그냥 요만큼만 보여도 딱 누구 건지 아 그런 게 알죠. 그나저나 총각 이미지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남들은 제가 장가 안 가고 포기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자꾸 이런 거 고치고 이런 거 비춰지니까 이런 거 그만 찍어요. 그럼 어떤 모습 비춰줘야 돼요? 뭐 멋있게 애들 휘어잡는 모습. 한번 휘어잡아보세요. 안 잡혀요 얘네. 안 잡혀요. 안 잡히거든요. 아이들이 하나 둘 늘 때마다 살림살이 규모도 커져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밖에 5개. 한 집에 냉장고가 5개? 네. 김치 냉장고가 하나, 둘, 3개. 우와, 그게 뭐예요? 묵은지를요 먹을 때마다 요리할 때 편하게 쓰게 이렇게 딱 한 번씩 먹을 수 있게 포장해놨어요. 네. 이렇게 깡깡 올려놨어요. 한 번 먹을 때마다 빼서 요리해서 먹게 와. 해놨어요.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것도 언제 빠지? 이것도 금방 빠져요. 금방 빠지면 또 집어넣어 채워 넣어야 되고. 하루에 쓰는 수건만 28장. 아이들이 날마다 벗어놓은 옷들을 빨려면 하루에 2번
그것도 2대의 세탁기를 돌려야 한답니다. 슬슬 음식 냄새가 난다. 한층 더 내려가야 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범이를 위해 백화점 구경을 나왔습니다. 삼촌과 함께 산 지 9개월이 되는 진범이는 크리스마스가 처음입니다.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이 안에 들어갈까? 삼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서 자꾸만 삼촌에게 물어본다는 진범인데요. 뭐 아무도 누구에게 돌봄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식모살이 하면서 산에 가서 나무 캐오고 그러면 그 집에서 밥을 줬대요. 먹기 위해서만 그렇게 어릴 적부터 일을 했더라고요. 진짜 못 살았어. 진짜 못 산 게 어느 정도인데요? 고지랄 정도. 진범이는 10살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망치고 머슴살이와 국어를 하며 지내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땐 엄마 생각만 했죠. 우리 집은 이렇게 산 밑이라서요. 그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요. 산 밑이라서 이렇게 자라게 나고 눈 뜨면 해가 들어와요. 뒷동산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산길 있는데 거기서 이따가 한번씩 엄마가 뜬금없이 이렇게 내려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좋아가지고요. 막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많이 기억났나 봐요. 이젠 진범이에겐 태훈 씨가 엄마입니다. 살림이면 살림, 요리면 요리. 웬만한 주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태훈 씨인데요. 삼촌이 정한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빨강. 태훈 씨의 지인들이 아이들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저마다 빨강색을 맞춰 입고 왔는데요. 삼촌이 뚝딱 한 상을 차려내고 진범이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범이보다 빠를 뿐 이 아이들 모두가 첫 크리스마스를 용가리 삼촌과 맞은 아이들입니다. 이래야 되겠다. 야, 너 대신아. 진짜 최악이야. 흥부와 놀부는 선물 맡겨야 합니다. 아직 풀면 안 돼. 나병 맞을 대로 써야 그다음 백설공주를 뽑으신 분. 지금 이거 선 김에 삼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한번 해줘. 발연기 한번 해. 발연기. 할아버지가 누군데?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우리 진범이는 크리스마스가 처음이야. 난장이 뽑으신 분, 난장이 선물. 와, 선물 대박! 진범이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삼촌의 마음을 진범이는 알까요? 아직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이거 아니야? 근데 야 이거 한번 바꾸면 돼. 그런데 이때 삼촌의 제안 하나. 자, 선물 받고 싶은 거 없어? 개인기로? 자, 그럼 나부터 할게. 나 받고 싶은 거 있어. 자, 내 개인기. 뭔데? 더러운 거 아니야? 자, 효녀가수 현수. 어떻게 하면은 효녀가수 현수군 자, 어깨부터 시동을 걸어야 돼.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선물을 받는 즐거움, 설레임, 그리고 웃음. 그날 아이들 가슴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알람 소리에 힘겹게 일어나는 원혁이. 지각하지 않으려고 밤 9시면 잠을 잔다는 진철이. 그리고 덕수까지. 이 집엔 3명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아침에 밥은 누가 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삼촌이 예약해놓고 주무셨나 봐요. 아이들 등교에 맞춰 밥을 챙겨주려고 삼촌이 일어났네요. 밧줄 하나에 동생을 묶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온 진철이에게 지금 입는 이 교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는 처음에 이 교복 입고 처음 학교 다녀봐요. 진짜? 네. 전 중학교도 못 다녀보고 북에서도 학교 못 다녔어요. 왜? 공부를 못해서? 아니요. 돈이 없어서. 아니 집안 형편이 별로 없어. 여기 와가지고 내 이 교복 입고 처음 학교 다녔어요.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느라 학교 생활은 꿈조차 꿔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웃음이 차츰 늘어나는 진철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와서부터 그냥 이제부터 행복하자 그러나 봐요. 10대 때는 되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철새처럼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다니고 네,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와서 학교도 다니고 좋은 것 같아요. 착하고 순진해서 탈인 덕수. 몇 달 전 한 친구가 덕수를 간첩이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 교실 앞에 가서 야, 내가 얘 간첩이라고 신고했어 라고 하고 그 이야기 들은 나머지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혼자 어떻겠어요? 그 반에서 너무나 위축이 되는 거죠. 학교 가기 싫은 거죠. 이래서 학교에 중도 탈락하는 북에서 온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랑 뭔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좀만 다르면요, 지금 이 사회는 공격의 대상이 돼요. 나와 다르니까 공격을 해야 되고 얘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덕수의 고향이 자기네들과 다르다고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삼촌이 학교로 가서 직접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새터민 아이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고 모두가 소중한 친구라며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이전 학교에서 굉장히 어깨를 피고 너무나